그 뒤에는 사실 창업을 해야지가 아니라 일상으로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계획을 정말 그 년 단위로 다 세워뒀는데 코로나는 제 계획에 아예 없었던 거거든요. 그걸 겪고 이 실망감과 좌절감에 그러니까. 너무 헤어나오질 못하겠는 진짜. 거예요. 망해보니까 네. 뭔가 준비를 할 때 소극적이게 되더라고요. 엄청 소극적이게 돼서 정말 필요한 정도의 평수와 정말 필요한 정도의 장비와 정말 필요한 그 가구 정도만 해놓고 네. 정말 소극적이게 조금씩 그래서 너무 느리게 컸던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와 직업 또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방울방울 사랑방. 안녕하세요. 저는 안주인 장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대구의 다이아나버스, 대구의 청년사업가 이다은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랩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 키워드로 다이아나버스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네. 이게 안 어울릴 수도 있는 분인데 이렇게 넣은 이유를 그냥 구구절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다이아나버스가 이제 그 자폐아동들 또는 이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찍고 그게 작업으로 연결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저것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르신분들 이렇게 찾아서 찍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의미를 한 번 더 부각시켰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좀 억지로 이렇게 살짝 어거지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다이아나버스와 그런 비슷한 기회를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과찬이십니다. 과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에서 오늘 촬영 때문에 와주셨는데 컨디션은 좀 괜찮으신지? 네, 괜찮습니다. 너무 책 같죠? 괜찮아요. 점점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 중인 스튜디오가 랩토 스튜디오라고 하셨잖아요. 랩토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랩토는 포토랩의 줄임말인데 그래서 포토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싶은데 포랩, 토랩 어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랩토? 약간 좀 지토? 약간 이름 같은 그런 지토 옛날에 그 영어 네, 교과서에 헬로 나왔던. 지토. 네, 맞아. 그래서 랩토 괜찮은 것 같다 했어. 사진을 어떻게 시작해 됐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다들 똑같겠지만 고등학교 때 되면 진로 고민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사진과를 진학을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가요? 언제부터 사진과 진학을 좀 고민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죽고 나서도 별로 후회가 없을까? 뭘 하면 도대체? 고등학교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고민을. 네. 그래서 뭘 하면 좋지 하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내가 뭘 할까 과연 했는데 뭔가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가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좀 많이 담긴 매체인 것 같은데 죽기 전까지 친구랑도 사진 찍고 가족이랑도 뭐 연인이랑도 사진 찍고 그냥 막연히 사진에 대한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그러다가 알아보니 그런 길로도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구나. 사진학과가 있다라는 걸. 네. 그때 그냥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때 사진학과에 대한 진로가 좀 명확해졌고 그 뒤로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입학하게 된 네네. 포트폴리오라는 걸 처음 만들잖아요. 고등학교 때.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면접을 봐야 되니까 그때는 어떤 사진을 주로 찍으셨어요? 저는 간결하게 말하면 내가 되고 싶은 할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할 때 제가 나이가 들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분장을 또 할머니 분장도 해보고 옷도 할머니 옷이긴 한데 전 좀 화사한 걸 많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막 꽃무늬 이렇게 네. 있고 색깔도 원색들 예쁘고. 많고. 그렇게 해서 옷을 준비하고 레스토랑을 가가지고 허락을 구한 다음에 이미 분장을 한 상태로 할머니 분장 이렇게 하시고. 근데 학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다 웬만하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네.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젊은 누가 봐도 어린 학생이 할머니 분장을 하고 와서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다니던 중에도
노인분들 사진을 계속 좀 찍었던 것 같은데 직접 할머니가 돼보는 경험을 했고 네. 그러면서 좀 느낀 바가 있었는지 학교 다니면서 또 어르신들 이렇게 찾아가서 찍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또 어떤 작업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 동아리를 들었는데 이제 창업 아이템을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고 네. 만들 거면 사진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그러면서 사진이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면서 노인 사진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봉사활동은 많잖아요. 어르신분들 이제 그 장수 사진. 그쵸. 장수 사진 찍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긴 했었지만 노인 관련 사진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사진을 이렇게 각을 잡고 찍었지라는 생각을 해보니 네. 보통은 결혼식 말고는 잘 안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카메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인생 사진을 좀 남겨드리고 싶다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스냅 사진을 스냅 네, 사진 찍는... 어디 놀러 갔을 때 같이 찍어드리고 장소를 조금 최대한 야외로 섭외를 해서 가족분들이랑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 모셔서 좀 추억을 이렇게 담아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은님 할머님하고도 좋은 기억들이 좀 많아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 거예요? 좋은 기억도 물론 있지만 그냥 이제 외할머님이 이제 살아 계실 때 이제 저랑 같이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모전도 노인 인식 개선 그런 공모전도 좀 나가서 수상도 하고 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아직도 계속 하고는 계신 거예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틈틈이 이제는 노인에 뭔가 국한되진 않고 유기견도 좋고 조금 시간이 날 때 그런 데 관심을 갖고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약간 인류애가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졸업하고 나서 거의 바로 사업자 등록하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사업자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내버리고. 그래요? 네, 내버리고. 빨리 준비하셨구나. 졸업하자마자 바로 업으로 뛰어들고. 처음 시작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직 그 제대로 일을 시작한 건 아니니까 주변에서 일 받기도 좀 어렵잖아요. 내가 어떤 일 했는지 보여줘야 잘하는 분이신가 보다 하고 일을 맡기시는데 처음에는 좀 어떻게 일을 받아오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상업 사진을 한 게 아니에요. 네, 맨 처음에는 인물 사진이었고 오픈을 했을 때는 코로나랑 겹쳤고 그래서 졸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19년도니까 프랜차이저라는 그런 이제 뭔가 브랜드가 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어리긴 한데 준비를 하고 조금 하다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대구에 셀프 사진관이라는 자체가 한 2군데밖에 없었어요. 지금 너무 흔한데 2군데밖에 없었고 사진에 대해서 계속 리서치도 하고 뭐 해외에서 찍는 뭔가 뭐 인생 네컷도 관심이 많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셀프 사진관은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좀 빨리 했었어요.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판단이 좀 빨리 섰고 그거를 빠르게 준비해서 들어가면 프랜차이저화도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고 확신이 처음엔 있었어요. 사실 확신이 있어서 대구 종로라고 하시면 엄청 그 대구에서는 거의 중심부니까 저처럼 좀 확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엄청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 100평짜리를 거기를 문화공간처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사진관이었으면 카페 하시는 분도 있고 테라리움 하시는 분도 있고 도자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액세서리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목공예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다 모여서 그렇게 이제 좀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오픈 파티까지 딱 했어요. 한 명단을 보니까 네. 한 100명 넘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 이제 지인들이 축하해 준다고 와, 막 네. 오신 거예요. 성대한 파티가 열렸네 진짜. 네. 네. 그러고 딱 한 일주일 안에 코로나가 탁 터지자마자 보기 좋게 망한 거예요. 사람 유동인구가 아예 사라지니까. 네, 유동 인구도 사라지고 대구가 그 당시에 진짜 유령 도시였거든요. 좋은 취지고 네. 약간 잘 될 거라는 확신을 했는데 코로나는 여기 어떤 부스에서 코로나가 한 군데로 터지면 다 같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100평이 그냥 탁 네, 튀어져 다-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네. 안 트여 있어도 네. 불안한 거죠. 그렇긴 사실 하죠. 접촉이 네.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시기를 너무 잘못 타서 청년 문화 공간을 만들었지만 이게 운영을 하기조차 이제 서로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각자 시간 끌다가 각자 이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고 좀 되살려 보고 싶더라도 네. 그 자체도 남한테 피해가 될까봐 또 거기서 네,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는 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참 자연재해구나. 자연재. 내가 감히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구나 해서 정리를 하고 나왔죠. 정리를 하고 나온 게 그게 이제 첫 창업. 이미 한번 어느 정도 다은님이 어떤 모아놨던 돈이나 그 어떤 열정들을 많이 소비하고 난 뒤였으니까 맞아요. 다시 또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창업을 또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는 사실 창업을 해야지가 아니라 일상으로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계획을 정말 그 년 단위로 다 세워뒀는데 코로나는 제 계획에 아예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겪고 이 실망감과 좌절감에 그러니까. 너무 헤어나오질 못하겠는 진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뭔가 빨리 회복하려고 하거나 뭔가 내가 괜찮다고 착각을 하면 더 많이 다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좀 길게 회복 기간을 좀 가졌고 그러면서 약간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새끼 잘 챙겨 먹고 일어나면 씻고 좀 산책도 하고 정말 그냥 다시 뭔가를 하나하나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좀 일상을 찾고 사람이 조금씩 괜찮아지니까 뭔가 일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일할 힘이 생기기까지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몇 년 정도 공백이 있어요? 그 창업 사이에 일단은 정말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한 건 한 2개월을 그렇게 있었고 집 밖에 안 나가고 네. 좀 암흑기를 거치고 딛고 일어선 게 거까지 하면 6개월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6개월 이상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네.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창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스튜디오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도 필요할 것이고 나머지 부수 기재들에 대한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네. 그런 건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지. 제품 사진 자체를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요? 조명도 네. 학교 다닐 때 중고로 샀던 조명으로 포맥스. 네, 포맥스. 네. 포맥스를 가지고 네. 제품은 택배로 받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제품 픽업 정도는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던 게 쌓이고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 공간이 정말 없으면 안 될 때가 와서 구했어요, 사실은. 이전에 이미 한번 뭐랄까 폐업의 경험이 한번 있잖아요. 심지어 완전 코로나가 끝난 시기에 다시 시작했다기보다는 뭐 끝난 건 영원히 없겠지만 그런 시기에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좀 회복됐을 때 시작한 거니까 약간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망해보니까 네. 뭔가 준비를 할 때 소극적이게 되더라고요. 저 그래서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엄청 소극적이게 돼서 정말 필요한 정도의 평수와 정말 필요한 정도의 장비와 정말 필요한 그 가구 정도만 이렇게 해놓고 월세도 최대한 좀 저렴하게 해서 정말 소극적이게 조금씩 그래서 너무 느리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덕에 지금까지도 좀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서울에 비해서 대구에서 일할 때 인프라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인프라가 정말 열악하긴 해요. 어떤 작업을 할 때 네. 이런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서울에서 일을 너무 바쁘게 하고 계시고 인건비 차이도 제가 느끼기로는 체감상 1.5에서 2배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지방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예산이 있잖아요. 촬영 예산이 있으면 이 일을 뭔가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모셔오고 싶지만 그 서울에서의 그 인건비랑 대구에서의 인건비 격차가 너무 심해서 모셔오기도 사실상 힘든. 그래서 인프라적으로는 너무 열악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대구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또 모델 같은 경우도 서울보다 확실히 좀 인원이 적을 테니까 그런 건 어떤 루트로 좀 구하는 편이에요? 방법이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한 2가지 정도 나와요. 하나는 워낙 모델분들이 SNS, PR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규모가 조금 있다 하면 촬영 의뢰한 회사 측에서 모델을 이미 픽스를 해놔요. 그거를 보시고 뭐 DM을 했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의뢰를 했다든가 모델 페이지 가서 이제 모셔오는 거죠. 그게 아닌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홍보나 광고 촬영이지만 지인들 중에 조금 모델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모셔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인들 불러오면 컨트롤이 쉽지 않지 않아요? 그 컨트롤 몫은 사실 다 포토가 안고 가긴 해요. 어쩔 수 없는 뭔가 구조인 것 같긴 해요. 그럼 만약에 카메라 앞에서 진짜 어색해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왔어요. 그러면 다은님만의 팁이 있다면 좀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도하는 자신감을 많이 심어드린 것 같아요. 잘하고 계세요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찢었다 하면서 박수도 좀 쳐주고 찢었다 그렇게 하면 표정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오히려 더 어색한 것 같은데 찢었다라고 그렇게 찢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별로 이렇게 안 와닿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맞다 인스타 보다 보니까 그 정준하님이랑 촬영 한번 하신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대구에서 촬영하신 거예요? 그것도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원래 그 푸드를 찍고 있던 업체였는데 그 다급하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한데 내일 촬영 혹시 되냐? 약간 진짜 짧게 촬영할 것 같다. 근데 모델이 와서 진짜 그냥 프로필식으로만 그냥 찍으면 된다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날 일정이 있긴 한데 조금 그래도 빨리 끝나는 촬영이면 조율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알겠다. 잠깐 그러면 그거 촬영만 후딱하고 가겠다 해서 근데 그래서 모델이 누구냐라고 했어요. 그냥 저는 기대한 모델도 사실 없었고 지방에서 뭔가 연예인을 찍는다? 딱히 그런 이제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사실. 그래서 바란 것도 없고 해서 여잔지 남잔지가 궁금해서 왜냐면 좀 그렇게 좀 미리 그런 것도 이미지를 알고 떠올리고 가야지 떠올리고 가야지 이제 촬영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걸 딱 물어봤는데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연락받을 때 모델은 정준하님이시고요 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그 정준하님이 맞는지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정준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촬영을 했죠. 와, 그냥 되게 얼떨떨했겠어요. 당장 내일 정준하 씨 본다고 갔는데 진짜 정준하 씨가 있네? 근데 시간은 얼마 없고 그럼 호다닥 찍고 그냥 또 퇴근하고 진짜 그냥 그렇게 퇴근했어요? 네. 악수 한 번 안 하고? 셀카 한번 찍고. 셀카? 다행이다. 인증샷은 남겨야지. 이게 내가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은 남지만 내가 찍었다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럼 잘하셨네요. 사인은 안 받으셨어요? 사인은 안 받고 이제 그 당시에 급하게 또 어시를 하면 구했어요. 당장 다음 날이니까. 또 로케이션이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잘 없을 거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다.
그리고 이건 진짜 운이다. 네. 그래서 요 과정이 조금의 기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시분을 모시고 네. 촬영 현장에서도 좀 도움을 받고 이 촬영하는 과정도 조금 영상? 릴스용으로 좀 이렇게 남겨달라 네. 부탁드려서 어떻게 그런 결과물 촬영 과정까지도 좀 남겨놨었습니다. 와, 그 짧은 시간에 되게 빠르게 판단해서 알뜰하게 결과물을 남겨서 오셨네요. 네. 그럼 이렇게 정준하님 촬영해보고 확실히 일반인하고 다르다 뭐 그런 걸 좀 느꼈나요? 왜냐면 계속 일반인 모델 위주로만 촬영했었으니까.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건지 확실히 느껴지는 그 존재감과 그냥 이름 석자 그 자체로 사진이 완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 그것이 진짜 연예인의 역할인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서 스튜디오를 차린다든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조금씩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네, 요즘에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여건이 되고 좀 환경이 되고 하면 한 번쯤은 서울에서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그 전문가분들이랑도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제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대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은 확인한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서울에 올라와서 취직할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는지? 스튜디오로? 네,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보통은 스튜디오에서 일을 한다 하면 이제 배우는 게 한 7할, 그렇죠. 돈 버는 건 한 3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서울은 집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좀 그쵸. 이제 너무 높은데 그렇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이 크고 그리고 취업 뭐 굳이 서울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이 조금 버겁다라고 느껴진다면 이런 경력을 갖고 정 안 되면 취업하지 뭐. 약간 너무 자만스러운 말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정 안 되면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다음 스텝을 지금 구체화해 놓은 게 좀 있어요? 자기 일을 하면서 내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하나쯤은 약간 이런 게 아직 조금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은 제가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저를 보고 일을 찾아오시지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라 하면 대표가 없어도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되는 회사 또는 프랜차이저가 좀 실현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제가 대구니까 대구에는 어떤 사진의 수요가 있나 좀 조사를 해보고 검색어 키워드도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웨딩 사진이 좀 수요가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때는 사진을 찍는 그 포지션보다는 약간 디렉터의 그런 입장으로서 뭔가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들었어요. 그 브랜딩이 사실 사진 찍는 스튜디오에서 브랜드와 브랜딩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자기 회사라고 할지언정 그런 내용과 스토리가 좀 없다면 날 찾아주는 이유가 더 없어질 것 같거든요. 좀 거창하게 AI까지 얘기하자면 AI 들어오면서 모든 일들의 그 난이도 자체가 많이 평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비슷비슷한 가게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나를 골라야 하는 우리 가게를 골라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도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랑 같이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지 너무 궁금하고 네,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목표,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고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은님의 개인의 목표가 있다면? 일을 하면서 좀 주위를 많이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위를 많이 둘러본다. 가족 얘기일 수도 있고, 네, 주변의 친구들, 인간관계 얘기일 수도 있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같이 동시에 가져가면 더할 나위 없겠죠.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소감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엄청 바빴는데 네. 요 준비하는 시간이 좀 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좀 뜻깊고 요런 인터뷰를 사실 그 한참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나랑 또 지금의 나가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런 게 많이 변했고 요렇게 뭔가 발전도 했구나. 근데 여전히 이제 말 주변은 많지는 좋아지진 않지만 예, 네. 예. 그리고 좀 향후 목표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서 맞아 내가 이거 하고 싶었고 계속 하려고 했다라는 생각도 좀 한 번 더 확고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생각 정리가 좀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기만 들어도 충분히 오늘 내 할 몫은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럼 또 오늘 촬영 끝나면 바로 댁으로 네 바로 내려가야 돼요. 내일 또 바로 일 있으시고 네. 참 바쁘시네요. 주말에도 혹시 일을 주말도 네. 촬영을 갑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분 이제 그만 놓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바로 대구로 내려가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화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ake me away, 'cause I can be the man. Let somebody while letting go and I